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히 자극적인 이야기나 특정 개인을 평가하기 위한 컨텐츠가 아닙니다. 이 강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기와 20대를 지나 30대, 40대로 들어서고 있는 세대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문제는 단순한 성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 의식의 구조, 그리고 반복되는 인생 패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영상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반복된다고 느끼는 분들, 자극이 없으면 일상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분들,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비슷한 패턴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왜 나는 멈추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행동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의식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의지만 강하면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반복된 행동은 습관을 넘어 의식의 방향 자체를 고정시키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구조 안에서 반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사람은 평생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양의 가장 깊은 통찰 중 하나를 가져와야 합니다. 바로 티벳 사자에서 바르도 토돌의 관점입니다. 이 텍스트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집착하고 그 집착이 어떻게 반복을 만들며 그 반복이 어떻게 삶 전체를 지배하는지를 설명하는 매우 정교한 심리 구조 지도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자각하지 못한 의식은 같은 길을 반복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행동,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흐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며 결국은 삶 전체를 결정하는 구조로 굳어집니다. 특히 성행동 중독과 같은 문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쾌락, 공허, 반복, 집착이 결합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처음에는 즐거움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티벳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집착, 반복, 고통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되는 삶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단순한 사례 분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 강의가 끝날 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통찰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하는지 그 심리 구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는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할까요? 이 한 문자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중독의 본질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심리 단서입니다. 초기 중독은 대부분 강한 즐거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구조를 보면 명확합니다. 처음에는 즐거움입니다. 그 다음은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존이 됩니다. 결국 어느 순간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실제 사례처럼 술을 쓰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상태, 자극이 없으면 일상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런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청소년기와 20대 초반에 형성된 패턴은 40대 이후에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4가지입니다. 경제적 불안, 인간관계의 불안정, 지속적인 신체 피로, 그리고 가장 깊은 문제인 정서적 공허입니다.
특히 성행동으로 감정을 해소하던 사람일수록 중년 이후에는 더 강한 외로움과 공허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점을 한 단계 더 깊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환경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구조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집착, 무지, 그리고 반복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또래 집단의 영향입니다. 청소년기는 외부 기준에 가장 쉽게 끌리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의식은 진실이 아니라 강하게 보이는 것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으면 성숙하다. 자극적인 삶이 가치 있다. 경험이 많으면 우월하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집단이 만들어낸 환영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본질을 보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환상에 끌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과 돈이 결합되는 순간입니다. 이 지점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고정되는 전환점입니다. 행동은 반복될수록 의식의 방향을 굳혀버립니다. 여기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성의 의미가 붕괴됩니다.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둘째, 감정이 분리됩니다. 몸은 행동하지만 마음은 느끼지 못합니다. 셋째, 자기 대상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존재가 아니라 보여지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것은 자아가 점점 비어가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극 중심의 삶입니다. 이 구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극, 흥분, 소비, 공허, 다시 자극. 이 반복 구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욕망, 집착, 경험, 공허, 재집착. 이것이 바로 끊어지지 않는 삶의 패턴입니다. 왜 끊어지지 않을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공허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극을 찾습니다. 이것은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공허를 피하기 위한 생존 반응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현상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중독이 아닙니다. 의식의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외부의 환영에 끌리고 행동이 반복되면서 구조가 굳어지고 자아가 점점 비워지고 공허를 피하기 위해 다시 반복되는 삶. 이것이 바로 현대적으로 나타난 윤회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의 핵심 통찰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성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공허를 마주하지 못하는 의식입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반복은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이런 유형의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무엇인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세 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유아기 애착 형성. 둘째, 청소년기 환경의 영향. 셋째, 성행동과 보상 체계입니다.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진 사람은 어떤 유형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하나의 단일 유형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 가지 임상 구조가 겹쳐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첫 번째, 성행동 중독입니다. 두 번째, 충동 조절 장애입니다. 세 번째, 특정 성격 구조 문제, 특히 경계성 성격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우리가 질문에서 본 것과 같은 삶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먼저 성행동 중독입니다. 이 개념은 정신과 의사 패트릭 커런스의 연구에서 체계화되었습니다. 핵심 특징은 매우 단순합니다. 멈추고 싶어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성행동이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주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지만 다시 반복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돈, 인간관계,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성관계를 원하거나 성산업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술과 결합되며 돈 관리가 무너지는 모습. 이것은 전형적인 중독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충동 조절 장애입니다. 충동 조절은 한 문장으로 정의됩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는 능력. 그런데 이 기능이 약한 사람은 현재 욕구에 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같이 나타납니다. 과소비, 과음, 도박, 그리고 반복적 성행동입니다.
여기에는 공통 구조가 있습니다. 욕구 행동, 즉각적 보상, 반복. 이 루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보상 시스템에 이미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구조입니다. 경계성 성격 구조입니다. 이 개념은 정신분석학자 아로 커른버그에 의해 깊이 연구되었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감정의 불안정성입니다.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합니다. 사람을 극단적으로 좋아하다가 순식간에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속적인 공허감이 존재합니다. 이 공허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행동으로 해소하려 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 성행동, 술, 소비, 그리고 위험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겹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공허감입니다. 이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비어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극을 찾습니다. 두 번째, 즉각적 보상 선호입니다. 미래보다 지금의 즐거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돈이 쌓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관계의 불안정성입니다. 패턴은 항상 비슷합니다. 강한 시장, 갈등거리, 새로운 관계. 네 번째, 자기 가치 확인 방식입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외모, 성적 매력, 소비, 타인의 관심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행동주에는 더 깊은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상처, 애착 불안, 자기 가치감의 붕괴. 즉,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상처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면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현상을 도덕이 아니라 구조로, 비난이 아니라 이해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 패턴을 바꾸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뇌의 보상 회로에 있습니다. 성행동, 술, 그리고 소비.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매우 강한 도파민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에는 자극이 즐거움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 이런 상태에 도달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너무 지루하다. 2단계에 들어서면 이미 기준선 자체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생활 습관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뇌의 보상 체계를 다시 재설정해야 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변화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다룹니다. 욕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구조를 가지고 반복됩니다. 다음과 같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욕망과 업카르마의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왜 인간은 같은 욕망을 반복하는가? 욕망은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가? 그리고 중독과 집착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가? 그리고 이후 강의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유형의 여성은 결혼이 가능한가?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가? 실제 상담 사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는 이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행동 중독, 충동 조절의 문제, 경계성 성격 구조.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반복 행동은 정말로 심리학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까요? 동양의 전통 철학과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업카르마과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마르도 토돌, 우리가 흔히 티벳 사자의 서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사후세계를 설명하는 종교문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반복되고 그 반복이 어떻게 삶 전체를 순환시키는지를 설명하는 매우 정교한 심리철학적 지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욕망의 반복 구조이며 뇌의 보상 회로와 결합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말합니다. 바로 욕망, 분노, 무지,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독, 산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욕망과 무지입니다. 욕망은 인간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통제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욕망을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는 존재, 즉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욕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될까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욕망이 생기고 그것을 충족하면 잠시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다시 더 큰 욕망이 올라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구조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도파민 보상 시스템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고대의 불교 철학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욕망을 계속 채우는 삶은 결국 욕망을 더 키우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욕망보다 더 깊은 단계인 집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착은 단순히 원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적 자극에 대한 집착, 술에 대한 의존, 그리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는 행동입니다. 이때부터 평범한 일상은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까지 자극에 집착하게 될까요? 티베트 불교는 그 이유를 공허감에서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허감을 단순한 우울함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티베트사자의 서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공허감은 감정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사람은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 돈, 성, 소비와 같은 것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적 관계 자체가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쾌락의 덫입니다. 쾌락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쾌락이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인간의 삶은 이렇게 변합니다. 작은 쾌락에서 시작해서 더 큰 쾌락, 더 강한 자극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욕망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욕망을 다룰 수 있는 존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주제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욕망이 삶을 지배할 때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입니다. 먼저 욕망 중심의 삶이 지속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깊은 연결보다 더 강한 자극과 쾌락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결국 관계는 도구화되고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둘째, 경제적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욕망은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소비, 충동적인 지출이 반복됩니다. 이 패턴이 누적되면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셋째, 정서적 공허가 깊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강한 자극은 순간적인 쾌감을 주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더 큰 공허가 따라옵니다. 이 공허를 다시 채우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을 찾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넷째, 자기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욕망은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택이었지만 나중에는 멈출 수 없는 상태로 변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결국 욕망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불교, 특히 티베트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절망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욕망을 분명히 지적하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관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느끼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 욕망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 이것이 바로 자각, awareness입니다. 이 자각이 시작되는 순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욕망에 끌려가는 삶에서 욕망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욕망은 억지로 끊지 않아도 관찰되는 순간부터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보는 힘을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구조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성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 집착, 반복, 공허로 이어지는 하나의 완전한 순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공허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극을 찾고 그 자극은 다시 공허를 만들고 그 공허는 다시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합니다. 이 반복이 계속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나는 왜 멈출 수 없을까? 하지만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답합니다. 멈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선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는 욕망과 결합될 때 가장 강력한 반복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문제는 욕망이 아닙니다. 문제는 집착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집착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해되셨다면 이제 반드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구조를 가진 사람은 과연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특히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과연 결혼이라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의 구조는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관계의 문제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끝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갈등, 불신, 붕괴, 그리고 반복.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착이 만든 환영은 결국 고통으로 돌아온다.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갈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인 성행동 중독 여성 8부에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구조로 다루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관계 안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왜 관계가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만 유지가 가능한지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관계를 시작하지만 구조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관계도 반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나는 지금 욕망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욕망에 선택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회피하는 순간 삶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직면하는 순간 비로소 변화는 시작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자각하는 자는 길을 바꾸고 자각하지 못하는 자는 길을 반복한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중요한 통찰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더 현실적이고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